바로 이 문제집이 비법이에요. 야, 다들 점수 진짜 많이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영어 파킬리스 영어입니다. 제 수업이 리뷰도 좋고 학부모님들이 감사 연락도 엄청 많이 주시고요. 학생들도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제 수업이 왜 이렇게 반응이 좋을까요? 바로 천일문 덕분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내용을 정리해서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저는 시중에 있는 모든 영어 문제집 중에 천일문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연구도 정말 많이 했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렇게 거의 10년 가까이 천일문을 연구하고 수업하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만족도도 정말 높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천일문 10년 연구한 노하우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일문 시리즈가 4권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 4권 중에 자기가 어떤 단계랑 맞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천일문 레벨은 어떤 건지 5분 만에 파악할 수 있는 레벨 테스트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수업 때 활용하는 레벨 테스트지를 좀 간소화해서 만든 건데요. 이것만 해도 굳이 서점 찾아가지 않으시고 집안에서 자기에게 맞는 레벨을 5분 만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받아가세요. 고정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럼 레벨 테스트지 사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레벨 테스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2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시고요. 두 번째, 문장 요소를 나누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천일문 입문에 있는 문장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끊을 수 있겠죠. 자, 최대한 끊어보고 그 밑에 뭐까지 해야 되냐? 해석까지 해야 돼요. 그녀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해석을 적어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하겠죠. 모르는 건 건너뛰시고요. 아는 건 해주시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천일문 입문을 먼저 채점을 해보세요. 자, 정답지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석과 문장 요소를 나눠서 적어놨거든요. 자, 이거랑 완전 똑같으면 너무 좋지만 특히 해석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 다른 것들은 조금 유도리 있게 생각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단을 해주세요. 만약에 천일문 입문을 이렇게 7개를 맞았다 쳐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테스트지 맨 뒤에 뭐를 적어놨냐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절반 이상 해석했는지 절반 이상 문장 요소를 적었는지를 했죠. 그래서 천일문 입문을 풀었는데 절반 이상 해석도 내가 했고 절반 이상 문장 요소도 내가 했어요. 그러면 뭘 하라고 돼 있죠? 11번에서 20번도 풀어보라고 돼 있네요. 그쵸? 11번에서 20번을 그럼 다시 풀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풀어봤는데 자, 3문제를 마치고 나머지를 다 틀렸어요. 그럼 또 마지막 페이지를 또 가보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저는 절반 이상 해석도 못했고 절반 이상 문장 요소도 못 맞췄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돼 있나요? 천일문 입문으로 가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자기가 지금 문제 푼 거에 따라서 어떤 교재를 선택하면 될지 제가 옆에다 잘 적어놨으니까 이걸로 꼭 한번 자기에게 맞는 레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신에게 맞는 레벨을 골랐다면 이제 레벨별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다른 문제집과 천일문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그게 상황마다 사람마다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천일문과 천일문 문제집만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모든 레벨 천일문 교재에 해당하는 이야기부터 할게요. 이 천일문 4권 전부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목차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이 목차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갈 방향을 나타내주는 굉장히 좋은 안내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런 순으로 공부를 해가는구나를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계속 한 유닛을 배울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파트 1에 유닛 8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반드시 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파트 1에서 동사를 배우고 있었고 그 동사 중에서도 지금 시제를 배우고 있구나. 시제에는 현재 진행형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지금 큰 틀에서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이후에는 동사 다음에는 준동사를 배우는구나. 준동사 다음에는 절이라는 걸 배우네. 문장이 확장되나 보다. 그 이후에는 또 주요 구문이라는 게 있네. 부정, 비교, 가정법, 특수구문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공부를 해나갈 때 이게 서로 연결이 되지. 안 그러면 다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노는 그런 개념을 배우게 되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꼭 목차를 보시고요. 그 이후에 바로 본론으로 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천일문 앞에 있는 설명을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자, 천일문은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배경 지식, 그리고 기본 문법 지식, 그리고 품사가 뭔지 문장 구조가 뭔지 어느 정도의 기초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모른 채로 천일문을 공부하면 그냥 너무 비효율적으로 천일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천일문 공부해도 성적 안 오른다, 별로 효과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천일문 앞에 있는 이런 설명들을 꼭 읽어주셔야 돼요. 구문학습이 뭔지, 그리고 그 외에 여기 보면 끊어읽기가 어떤 건지도 설명이 돼 있고요. 품사는 어떤 게 있는지, 수식어는 또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안 상태로 이 천일문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걸 안 하고 본문에 있는 내용만 공부하려고 하면 본문에 있는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설명이 뭐지?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이러면서 계속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는데 머릿속은 계속 정체가 돼 있는 거예요. 꼭 천일문 앞에 있는 설명을 꼼꼼히 읽어주시고요. 마지막 3번째, 천일문 본책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런 천일문 본책과
이 별책 부록이란 게 따로 있어요. 이 별책 부록은 뭐냐면 답안지 같은 거예요. 해설지예요. 자, 우리는 근데 해설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천일문 공부의 반은 별책 부록을 보는 거예요. 이 별책 부록에 있는 내용이 너무 좋고요. 천일문에서 공부한 걸 내가 별책 부록으로 넘어서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천일문 문제집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공부하는 게 천일문을 제대로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각 레벨별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이제 조금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천일문 입문이에요. 천일문 입문은요, 공식적으로는 중3에서 예비 고2를 위한 문제집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큰 틀에서 내가 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또는 중학교 영어 공부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중1이라도 시작하셔도 돼요. 자, 본교재부터 공부할 건데요. 이 단계, 천일문 입문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모든 문장의 요소를 다 나누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문장의 요소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수식어, 보어를 얘기하는 거죠. 아주 기계처럼 이걸 나눌 줄 아는 공부를 이 천일문 입문에서 해야 돼요. 수능 영어는 이렇게 기계처럼 문장 요소를 나눠서 독해하는 게 그닥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등 내신 영어에서는 이렇게 기계 같은 독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서술형 또는 어법 문제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뭐 사형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런 문장 구조에는 간접 목적어라는 요소가 나오고 직접 목적어라는 요소가 나온대요.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라고 해석을 하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 을르리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 형식의 동사는 뭐뭐 해주다 라는 해석을 해줘야 된대요. 자, 이걸 기억한 채로 아래 있는 문장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래 있는 32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문장 구조를 나누고 나면 여기에 이제 우리말 해석을 붙여야겠죠. 각 문장의 요소마다 우리말에 붙어야 하는 조사가 조금씩 달라요. 주어에는 은느니가를 붙여줘야 되고요. 서술어에는 뭐뭐다, 간접 목적어에는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에는 을를 이라는 조사가 붙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상태로 해석을 하면 그녀는 가르친다,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천일문 입문에서는 기계처럼 나누고 기계처럼 해석하는 걸 먼저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별책 부록을 펴서 자신이 올바르게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방금 32번 문장을 보니까 내가 끄는 게 맞았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문장 요소를 표시할 때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영어로 표시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로 된 표시도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어쨌든 내가 끄는 게 맞았고 밑에 해석을 보니까 제가 해석한 것도 맞았네요. 자, 이렇게 잘 해석을 했다면 이제 넘어가면 돼요. 근데 만약 자기가 잘못 끊었다, 혹은 문장 요소를 잘못 파악했다, 혹은 해석이 좀 이상했다, 그런 것들은 별책 부록을 보면서 반드시 제대로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영작지와 해석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영작지와 해석지는 세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인터넷에서 세듀를 검색하시면 이런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에 보면 학습 자료실이 보여요. 여기를 누르시고 아래에 가보시면 유형 옆에 구문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구문을 누르시면 교재란이 뜨거든요. 이 교재를 조금 내려볼게요. 그러면 천일문 입문과 기본이 보이시죠? 천일문 입문을 먼저 눌러볼게요. 그리고 아래를 내리니까 영작 연습지, 그리고 해석 연습지가 이렇게 보이네요. 자, 옆에 자세히 보기를 눌러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그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본도 역시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 누르시고 내려와서 영작 연습지나 해석 연습지, 자세히 보기 눌러서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역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해석지를 다운받으셨고 해석지를 먼저 볼게요. 방금 우리가 본 문장이 32번이었죠. 자, 아까 천일문 본책에서는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에 진하게 볼드체가 돼 있어서 어디가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인지 눈치를 채기가 쉬웠어요. 근데 이 해석 연습지에는 그게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똑같이 주어, 서술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나누고 그 아래에 그에 맞게 또 해석을 적으시면 되겠죠. 이후에는 이제 영작 연습지도 있는데요. 영작 연습지에서 또 영작을 또 연습해주면 좋아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32번이에요. 32번에 그녀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외국인 방문객이니까 Foreign visitors, Korean language and culture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공부를 다 했다면 이제 문제집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유닛 4에서 역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장에서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찾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역시 또 문장을 끊어가면서 어디가 간접 목적어고 어디가 직접 목적어인지 표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을 공부해도, 하나의 유닛을 공부해도 굉장히 꼼꼼하고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야 천일문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요.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천일문을 대할 때 천일문이 진짜 효율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천일문 기본인데요. 천일문 기본은 공식적으로는 예비 고1에서 고1을 위한 문제집이라고 해요. 저는 고1 모의고사에서 한 3, 4등급 정도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천일문 기본은 좀 아셔야 하는데요. 천일문 입문과 기본이 뭐가 달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천일문 입문은 문장의 5형식을 기초로 해요. 근데 천일문 기본은 문장의 7형식을 기초로 해요.
이 5형식이냐 7형식이냐 하는 거는 영어 학계에서는 조금 말이 많은 그런 거거든요. 5형식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7형식이 더 옳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7형식이 조금 더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일문 기본에서도 7형식을 기초로 문장 구조를 나눠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SVO라고 되어 있는 형식이 있어요. 자, 이거는 원래 문장의 5형식에서는 3형식을 의미하는 문장이에요. 자, 근데 그 옆에 SVOA라는 게 하나 생겼죠. A라는 건 이제 부사적 어구라고 해서 7형식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수식어는 문장이 없어도 말이 되지만 부사적 어구는 문장이 말이 없으면 조금 말이 이상해져요. 그걸 그냥 부사적 어구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 사실 수식어랑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굳이 그걸 알 필요도 없다. 물론 영어를 깊게 공부하려면 그걸 알아야 되겠죠. 아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냥 학교 공부나 또는 수능 영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 없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부사적 어구를 A라고 적지 않고 부사적 어구도 역시 M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학생들이 덜 헷갈려 하더라고요. 오히려 문장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더 빠르게 캐치하고요. 자, 어쨌든 이 천일문 기본으로 하는 학생들도 역시 문장 요소를 다 나누는 걸 기본으로 해야 돼요. 천일문 입문보다 조금 더 문장이 추상적이게 됐고요.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복문도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천일문 입문보다 확실히 나누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일문 기본 정도는 모든 문장을 문장 요소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꼭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자, 40번 문장을 보면요. 동사, 목적어, 부사적 어구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사적 어구를 그냥 수식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A든 M이든 상관없이 저는 표시를 할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유지해라 너의 귀중품을 안전한 장소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끊고 나서 내가 맞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별칙 부록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끄는 것도 맞고 해석한 것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네요.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역시 천일문 입문 때처럼 해석 연습지를 가져와서 똑같은 문장을 한 번 더 해석을 해보시고요. 영작 연습지에서도 역시 똑같이 영작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일문 문제집에서 똑같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다음은 천일문 핵심이에요. 천일문 핵심부터는 이제 정말 고등학교 수준의 문장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추상성이 높은 문장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문도 확실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고1 모의고사 2등급 이상이 뜨거나 고2 모의고사 한 3등급에서 2등급 왔다 갔다 한다 하는 분들이 이 책을 공부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천일문 핵심부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문장의 요소를 이제 다 일일이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미 단위로 끊어 있는 연습을 시작해야 돼요. 의미 단위란 이 세세하게 문장 요소를 다 끊는 게 아니라 덩어리 단위로 끊어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천일문 기본까지 이제 공부를 잘 따라왔다면 의미 단위로 읽더라도 빠르게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됐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때부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최대한 큼지막하게 의미 단위로 끊어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천일문 본책인데요. 여기 보니까 보호 자리에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이끄는 구와 명사절이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내용을 기억한 채로 밑에서 문장을 보는 거예요. 75번 보니까요. 자, 리더십이 누군가가 하게 만드는 거래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요. 그들이 달성하기 원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요. 자, 지금 제가 문장을 세세하게 나누지 않았죠. 주어, 동사, 보호 정도까지만 세세하게 나눴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누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의미단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아직은 핵심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연습이 안 되셨으면 다시 기본을 돌아가셔서 이렇게 의미 단위로 나눠도 해석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놓쳐요. 그래서 성적이 어느 순간 정체돼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역시 별책 부록에 가서 방금 제가 한 게 맞았는지 봐야겠죠? 제가 한 대로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의미 단위로 큼직큼직하게 끊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의미 단위로 잘 끊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별책 부록을 공부하면서 여기까지가 의미 단위였구나. 그거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천일문 핵심부터는 영작 연습지, 해석 연습지를 생략합니다. 해도 좋지만 저는 굳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거 공부할 시간에 오히려 이때는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천일문 핵심 문제집으로 가서 똑같은 내용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천일문 완성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고3 문제집이에요. 저는 일단 고2 모의고사에서 2등급 이상이 뜨기 시작한다 그러면 천일문 완성을 넘어가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공부하면 정말 실력이 빨리빨리 늘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고3이 될 때까지 2등급을 못 찍었다, 막 4, 5등급 여기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천일문 완성을 넘어오는 걸 비추천합니다. 뭐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텐데 여기는 너무 추상성이 높고 복잡한 문장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핵심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조금 더 실력 상승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굉장히 어렵고 추상성이 높은 문장도 전진독해, 직독직해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본책부터 볼게요.
주어의 형태라고 나와 있고 주어가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7번 문장을 보니까 경찰대 응용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천일문 완성에서는요, 직역을 하면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특히 단어의 의미에 갇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천일문 완성은 의미 확장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진화심리학자 헨리 폴킨이 말했다시피 그 세상의 지식을 얻으면서 끝없는 세대를 거쳐서 생명체는 보존한다 지식을 선택적으로 진화적 필요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집단적 지식이 붙잡힌다 종의 유전자 풀 안에. 자, 제가 한국어로 있는 그대로 좀 어느 정도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추상성이 너무 높고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석이 아니라 어느 의미일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특히 이 마지막 문장을 위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그 집단 지식이 is then held,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가 해석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절대 몰라요. 집단 지식이 그리고 나서 붙잡힌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 hold라는 단어를 붙잡다라고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hold라는 단어를 확장시켜서 이해해 볼게요. hold는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집단 지식이 유전자 풀 속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말로도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hold라는 단어 자체가 어딘가에 붙잡혀 있다, 갇혀 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런 느낌이니까요. 자, 우리말에서는 지식이 보관되어 있다, 이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리죠. 자, 그래서 지식이 어떤 종의 유전자 풀 속에 들어가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면 이해가 될까를 계속 고민을 한 후에 반드시 별책 부록을 넘어가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봤더니 해석도 역시 어떻게 써있나요? 보관된다라고 써있네요. 붙잡힘 당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관된다. 아, 이렇게 단어의 의미가 확장됐구나. 이게 천일문 완성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추상성이 높은 문장을 내가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그 쉬운 말로 바꿀 때 의미가 달라져서는 안 되고 최대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이게 상위권으로 가는 공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공부를 다 했다면 역시 천일문 문제집을 가서 문제를 풀면서 이 단원에서 해야 할 일을 마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혼자 하기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걸 혼자 하려니까 방금 나온 문장 요소도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설명도 읽고 다 이해할 실력은 되어야 하고 알아야 될 게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아마 있으실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 천일문은 원래 어느 정도 문법을 좀 배워놓고 봐야 좋은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문법이 나오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좀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아는 동생이 토익 공부를 할 거라고 문제집을 추천해달라 해서 그때 천일문을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몇 달 있다가 다시 연락이 오더니 천일문 너무 별로여서 지금 그냥 다른 문제집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와, 천일문 진짜 좋은 문제집이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이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천일문이란 교재는 몇 배씩 효율이 좀 달라지는 문제집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천일문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천일문과 영문법을 섞은 단기 그룹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10년 가까이 천일문을 연구한 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지 고민하면서 만든 그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받으실 수 있어요. 모두 다 들으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 수업을 이해하기 어려운 학생. 두 번째, 혼자 원서는 대략 읽을 줄 아는데 학교 시험에서 점수 안 나오는 학생. 세 번째, 빠르고 쉽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배우고 싶은 학생. 네 번째, 문법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 다섯 번째, 감에만 의존해 공부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은 학생. 여섯 번째, 아무리 문장 구조를 배워도 문장 구조를 나누기 어려운 학생. 자, 이런 분들께 이 수업을 꼭 추천드릴게요. 간단히 수업을 소개하자면요, 천일문과 제가 자체 제작한 영문법 교재와 같이 문장 구조 위에 영문법을 쌓는 수업을 해요. 천일문은 문장 구조라는 그런 밑바닥에 영문법이라는 건물을 세우는 공부를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문장 구조를 따로 배우고 또 문법을 따로 배우고 둘을 막 나중에 섞으려고 하니까 영어를 아무리 배워도 뜬구름을 잡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한 번에 잡아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줌으로 실시간 화상으로 수업하고요. 1대4로 수업할 예정이에요. 자, 천일문 입문반, 기본반, 핵심반 이렇게 세 가지 반으로 나눴고요. 제가 각각 제작한 영문법 교재와 천일문 문제집 이렇게 3권씩 주 교재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시험 끝나고 10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아래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들어가셔서 그룹 수업 내용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